안녕하세요, 리다입니다. 오늘 공간을 바꾸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인 페인팅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 첫 번째 시간, 가구 마감재입니다. 여러분들 가구 마감재라고 하면은 흔히들 그냥 이 페인트 하나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가구 마감재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쉽게 쓰실 수 있는 세 가지 제품을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자, 흔히 말하는 이런 페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스테인이라고 하는 마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이라고 하는 마감재가 있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마감재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마감재는 이 세 가지를 말해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 페인트는 물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색칠 공부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하고 정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캔버스가 아니라 내 가구에 칠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굉장히 좋은 페인트들이 많이 나와서 붓자국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덜 나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국내 페인트보다는 수입 페인트를 훨씬 더 권해요. 이유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페인트 역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칠을 하면은 색감이나 이런 거를 쉽게 표현할 수가 없고 붓자국이 조금 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입 페인트, 미국이나 유럽은 이 페인트 문화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가 이 페인트를 써도 손쉽게 칠할 수 있게 굉장히 제품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가격이 조금 있더라도 수입 페인트를 쓰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 페인트는 굉장히 여러 가지 케이스에 담겨져 있어요. 플라스틱에도 담겨져 있고 이런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캔에도 담겨져 있는데 제가 미국에 이제 본사에 물어봤어요. 왜 캔에 담겨져 오냐? 플라스틱에 담으면 안 되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페인트는 햇빛에 노출되면 색감이 변할 수가 있고 쉽게 굳을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완전 차단되는 불투명 깡통에 밀봉을 하는 것이지만 약 1, 2년 이내에 사용할 것이라면 플라스틱 통도 무방하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라스틱 통에 있던 캔에 있던 다 페인트 사용하시는데 1, 2년간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캔은 굉장히 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플라스틱이나 비닐팩에 든 게 훨씬 더 사용하기는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페인트는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이런 나무가 있으면요, 여러분, 이 나무에 보시면 결이 있어요. 근데 이 페인트는 결을 완전히 덮습니다. 색감을 완전히 표현을 해주죠. 원래는 이런 결이 있는 나무인데 검은색 보시면 이렇게 결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어때요? 페인트를 칠하니까 완전히 결이 보이지 않죠. 얘가 나무였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페인트예요. 완전히 그 결을 덮어주는 거. 이게 바로 페인트이기 때문에 얘의 장단점은 만약에 기존에 있던 가구가 지저분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페인트를 칠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무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페인트를 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무의 결이 합판이나 저렴한 미송 제품을 써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하셨을 때도 페인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아니라 플라스틱 제품을 리폼할 때도 페인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바닥에 있는 뭔가를 다 커버를 하고 싶어요 할 때는 다 페인트를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스테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지금 한 거하고는 반대로 나무의 결을 그대로 살려주면서 색깔을 입혀줍니다. 얘는 우리가 머리에 염색하는 염색제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똑같은 이 빨간색 스테인을 나무에 칠을 하셨어도 내가 이런 하얀 나무에 칠하느냐 아니면 검은 나무에 칠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얘는 나무의 색깔을 바꿔주는 애가 아니라 나무의 결을 좀 더 살려주면서 색깔을 입혀주는 염색제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머리를 염색을 할 때 내 머리가 완전히 검은색이에요.
이 사람한테 빨간색을 염색하는 것과 내 머리가 약간 갈색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똑같은 빨간색을 염색을 해도 똑같이 빨간색이 나오지 않죠. 바로 스테인이 그런 용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테인을 구매를 하실 때는 내가 칠하고자 하는 나무에 직접 칠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샘플 작업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내가 칠했던 제품에 똑같이 칠했는데 달라요 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색제구나, 얘는 똑같은 나무에 칠하지 않는 이상 다 색깔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염색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스테인은 그럼 어디다 바르냐? 결이 너무 예쁜 나무예요. 예를 들어 스프러스나 이런 나무들이 결이 예쁘거든요. 그 나무의 결을 좀 더 살려주고 싶어요. 그럴 때 이런 스테인 투명을 바르시면 되고요. 결도 살리면서 나무 색을 좀 진하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실 때 색깔 있는 스테인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재밌는 건요, 이 스테인이라는 제품이 왜 나왔냐면요, 비싼 나무와 싼 나무가 있어요. 흔히들 비싼 나무는 하드우드라고 얘기를 하고, 싼 나무는 소프트우드가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이 소프트우드를 하드우드처럼 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드우드의 이름이 월넛, 아니면 플루두두, 체리, 마호가니, 이런 게 하드우드의 영어 이름인데, 이 보시면은 스테인의 이름들이 다 파인, 월넛 이렇습니다. 모든 브랜드들이 다 공통적으로 색깔명이 비슷해요.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스프러스 제품을 비싼 하드우드처럼 보이고 싶게 하기 때문에 이 스테인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비싼 이 하드우드의 색감을 내기 위해서 이 스테인이라는 제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렴한 약간 스프러스지만 나는 비싸게 보이게 하고 싶어 라고 할 때도 이 스테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주 저렴한 미송이나 합판 같은 걸로 다리를 써가지고 그 다리는 이 페인트로 오버코팅을 하고, 그 위에 중간 단계의 스프러스 같은 걸로 한 다음에 그 위에 이런 스테인 같은 거를 바르셔갖고 많이 가구를 만드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많이 안 해보실 수도 있는 이 오일 제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제품 중에 오일 제품을 지금은 가장 선호를 하고 있어요. 이유인즉, 하드우드, 비싼 나무를 써가지고 이 오일을 칠하면은 굉장히 나무가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이 나무의 촉감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페인트는 바르면 우리가 페인트를 촉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페인트를 만지는 겁니다. 위에 코팅된. 근데 이 오일 같은 경우는 나무 촉감을 그대로 느낄 수도 있고, 또 나무의 결도 어느 정도 살려주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주는 그런 용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오일은 어디에 칠해야 되느냐? 이 오일은 하드우드, 말 그대로 딱딱한 나무에 칠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오일이라는 게 나온 이유가요, 하드우드는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이 속에 어떤 제재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일이 침투력이 강한 이런 용도의 제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속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속에 있는 나무 구멍들을 코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무 속에 이물질이나 아니면 먼지 같은 게 들어가는 거를 방지해주는 용도입니다. 하지만 오일은 코팅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한두 달에 한 번씩 발라주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대신에 오일은 자국이 안 나요. 어떻게 칠해도 자국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쉽게 발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보자가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마감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다음에는 이 세 가지 제품에 어떤 도구를 써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해당 제품에 짝꿍들이 있어요. 우리가 손으로 칠을 할 수는 없는데 이 각각 제품들마다 궁합이 잘 맞는 도구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페인트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듯이 이렇게 붓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스폰지 붓을 사용하셔도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폰지 붓을 사용하시고 그냥 버리시길 권해요.
붓은 빨면서 굉장히 또 페인트가 많이 나와요. 이거를 계속 깨끗이 빨기도 좀 힘들고요. 그래서 일회용으로 저는 스폰지를 조금 더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스테인이란 제품인데, 스테인은 이런 스폰지, 일반 스폰지나 아니면 스폰지 붓을 권해드려요. 이유는 이 스폰지로 칠했을 때 가장 얇게 발리기 때문이에요. 이 스테인 같은 경우는 얇게 바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얇게 바르지 않으면 위에가 약간 얼룩이 져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인에는 이런 스폰지를 사용한다. 자, 세 번째로 오일 같은 경우는 손으로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손이나 장갑을 끼고 손으로 바르셔도 되고, 그리고 뭔가 오일이 흡수되지 않는 실리콘 붓이나 이런 걸로 바르셔도 되는데, 얘 짝꿍은 천이에요. 천이 필요해요. 흔히들 이 천으로 바르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오일은 해당 부위에 충분히 뿌려주신 다음에 오일이 흡수되지 않는 코팅된 붓이나 아니면 실리콘 붓이나 아니면 손에 비닐 장갑을 끼시고 가볍게 이렇게 흡수를 시켜 주신 후에 한두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먹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오일이 있습니다. 그 오일들을 그대로 두시면은 끈적임이 남거든요. 그때 바로 흡수가 잘 되는 이런 천으로 그 오일들을 깨끗하게 닦아 주시고 건조를 시켜 주셔야 뽀송뽀송한 가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마감재를 써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고급스럽게 하고 싶다. 내 집이 아니면 우리 카페가, 우리 가게가 고급스러웠으면 좋겠어요 라고 느끼신다면 무조건 오일을 바르십니다. 좋은 나무 하드우드에 오일을 바르시면 굉장히 호텔같이 고급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 카페가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내추럴한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는 스테인으로 나무의 결을 확 살려줍니다. 스테인을 많이 사용하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우리 공간이 아주 깔끔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빈티지함을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어떤 좀 특이한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 페인트로 그런 분위기를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깔끔하길 원해요 라고 하시면은 화이트나 크림 톤으로 페인팅을 다 하시거나 아니면은 빈티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면 페인팅 후에 사포로 중간중간 이렇게 샌딩을 해주시면 그런 빈티지한 분위기를 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재재별로 하나하나씩 실질적으로 페인팅을 하면서 또 오일을 칠하면서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